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논문 세미나는 마스킹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마스크 모델들이 요즘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마스킹 모델들을 어떠한 식으로 접근을 해서 마스킹을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접근 방법들, 모델들에 대해서 이번 2023년 유립스에 발표된 논문들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마스크드 오토인코더를 설명을 드리고 마스크드 오토인코더가 원래 비전 쪽에서 활용이 됐었던 방법론인 만큼 최근에 마스크 오토인코더의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비전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샵 마스크 네트워크 마스크드 오토인코더라고 하는 방식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타임 시리즈에서도 마스킹을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SIMMTM이라는 방법론이 이번에 발표가 되었는데 마스킹을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론들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좀 신선해서 논문 세미나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선 마스크드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이 비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론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마스크드 오토인코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마스킹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스킹 모델이 이제 어려운 문제를 내고 그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은 모델, 똑똑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스킹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면은 당연하게도 모델들이 학습을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좋은 학습이 잘 안 된, 그러니까 모델에서 잘 복원을 못 해내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잘 안 되는데 그런 거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제 마스킹 전략에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함께 적용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마스킹 전략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비해 좋은 점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비전에서는 이제 실제 픽셀 값을 예측을 하는 것이고 시계열에서는 포캐스팅 테스트 즉 미래 값 자체를 예측하는 것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그래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예측을 해야 되는 태스크에서 상대적으로 마스킹 전략이 성능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리고 이제 페어와이즈 구성에 있어서도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활용도가 조금 더 편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연구들에서 앞서 말했듯이 마스크드 모델에 컨트라스티브 로스들을 함께 적용하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마스킹 모델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제일 직관적으로 마스킹의 비율을 늘리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마스킹 비율을 높인다라는 것 자체는 마스킹의 결국은 이제 많은 부분이 마스킹이 되거나 혹은 뭐 시계열이던 아니면은 비전 이런 태스크에서 핵심 객체 아니면 시계열의 뭐 피크와이즈 포인트 이런 것들을 마스킹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를 구성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는 이유는 너무 쉬운 태스크에서는 모델이 트리비얼한 솔루션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마스킹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초창기에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어려운 문제를 잘 복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제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발표하는 방식들이 이제 마스킹 모델에서 오리지널 데이터와 유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얻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잘 예측을 하는, 잘 복원을 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마스크도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이제 뭐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적은 양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인코더 그리고 디코더 레이어에서는 훨씬 더 적은 수의 비대칭적인 구조를 가지는 트랜스포머 디코더 레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인퍼런스 할 때는 언마스크드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인코더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을 하고요. 이를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사용을 하는 방식이죠. 이제 오늘 발표할 논문들이랑도 좀 주제가 비슷해가지고 몇 가지 방문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드 오토인코더 마스킹 전략 자체는 그래서 이제 샵 네트워크랑 사실 연결되어 있는 부분 멀티뷰에 대한 연구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연구들이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도 많이 적용이 됐던 뭐 비올이나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비슷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두 방법론 모두 지금 장표에 나오는 두 방법론 모두 마스킹과
샵네트워크 구조를 함께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미지 자체를 근데 복원하는 테스트가 아니고, 첫 번째는 리프레젠테이션의 컨트라스티브 로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오는 벡터들의 이런 리프레젠테이션들의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 나오는 리프레젠테이션들의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멀티뷰에 대한 타겟을 생성해서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마스킹 전략을 사용을 하지만 마스킹을 적극적으로 리컨스트럭션 로스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마스킹 자체를 리컨스트럭션 로스로 사용하는 방식이 지금 보여주는 컨트라스티브 마스크 오토인코더 뭐 이런 논문이었는데요. 해당하는 논문에서는 주황색 단에서는 마스크 오토인코더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이제 이미지를 시프트한 후에 마스킹을 사용하지 않는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나머지 방식은 이제 EMA를 통해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은 비올의 과정과 똑같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컨트라스티브 로스와 함께 적용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이 논문에서 오늘 발표할 방식이 상당히 많은 유사한 점을 따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미지 시프팅을 하는 거를 눈으로 따라가면서 동영상처럼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 이제 동영상 내에서도 다른 동영상의 프레임들이 연속적인데, 이 프레임들이 사실은 동일한 객체가 있는 상태고 뭔가 이미지만 바뀐다라고, 이미지 시프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은 똑같은 관점에서 멀티뷰에 샵네트워크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비디오 프레임을 복원하는 태스크를 샵마스크드 오토인코더 논문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네, 이제 누립스 2023 오랄에 소개된 샵마스크드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방법은 이제 프레임 두 개 간의 이런 관계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데요. 우선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보면은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이용해서 시간적 관계를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자체를 앞서 봤듯이 다른 태스크와 달리 이미지 자체를 복원하는 태스크를 수행하면서 소타 성능을 달성해서 이 마스크 모델의 이런 핵심이죠. 어쨌든 그 픽셀 단위에서의 예측 성능이 올라갔다라는 점.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프리테스트 태스크들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마스크의 장점, 마스킹 전략의 장점인 마스크 자체를 복원하는 관점에서 성능을 올릴 수 있었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모델의 이 프레임이랑 패치를 나누는 과정은 일반적인 VIT랑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프레임은 어떻게 선택이 되냐? 이 프레임은 전체 영상 중에서 랜덤하게 두 개를 선택하는데, 너무 가까이 있는 프레임은 사실은 너무 비슷한 이미지일 거기 때문에 특정한 일정 이상의 간격에서 프레임이 선택되도록 합니다. 이전 방식들에서는 사실 프레임 1, 프레임 2 이런 거에 둘 다 마스킹을 시키고 마스킹 이미지를 유사하게 만드는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방식은 사실 이거는 정말 있을 법한 방식이지만 적용이 많이 안 됐던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는 오리지널 이미지에는 마스킹을 적용하지 않고,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쿼리가 되는 이미지에는, 맞춰야 될 이미지에는 마스킹을 적용을 해서 두 가지의 샵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샵네트워크는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샵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인코더, 디코더 이런 부분이 다 파라미터를 쉐어하는 구조로 설정이 되는데, 여기서 인코더는 파라미터 쉐어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 첫 번째 인코더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이미지에 대한 인코딩을 수행하는 역할, 두 번째 거는 마스킹에 대한 부분을 인코딩하는 역할을 다른 것으로 두고 싶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방식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는데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샵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멀티뷰의 관점, 하나는 두 가지 인코딩을 나온 거를 그냥 컴퓨트해서 사용하는 방식, 두 가지를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는 성능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컴캐스를 해서 사용을 하면은 메모리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당연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활용을 할 때 앞서 말했듯이 이제 조인트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방식과 디코더에서 크로스 셀프 디코더라고 해서
크로스 어텐션을 한 후에 이제 셀프 어텐션을 추가로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해당하는 방식 장표에서 보시면은 키밸류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쿼리 값을 마스크의 리프레젠테이션에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랑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순서만 다를 뿐이죠. 여기서 크로스 어텐션을 먼저 수행한 후에 셀프 어텐션을 수행한다라는 점. 그리고 정말 재밌었던 점은 크로스 디코더만 사용을 했을 때는 성능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당연하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키밸류 값 자체를 패치바이에서 가지고 오고 결국 어텐션 값이 키와 쿼리의 어텐션 맵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키 쿼리에서 밸류 값을 전체의 패치바이 된 값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셀프 어텐션을 진행을 하지 않으면은 밑에 디코더 단 그러니까 쿼리가 이루어지는 파란 색깔의 리프레젠테이션에서의 학습이 뭔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 원본에 대한 이미지 정보반이 더 많이 인코딩이 디코더 될 부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F 디코더 자체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샵 네트워크 그리고 크로스 셀프 디코더를 사용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킹 비율이 낮을 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샵 네트워크를 마스크 비율이 낮은 데서는 템포럴한 정보를 우리가 고려를 못할 정도로 마스킹 비율이 낮아버리면은 그 태스크가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템포럴한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학습이 잘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의 비율이 이제 높은 상태로서는 우리가 불충분한 데이터로 로스가 굉장히 커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샵 네트워크 크로스 셀프 어텐션 디코더를 사용을 할 때는 마스크의 비율이 높더라도 0.95까지 높더라도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디코더 구조에는 크로스 셀프 어텐션을 사용을 하는 게 유의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조합으로도 실험을 해보는데 인코더에서는 이제 샵 네트워크 그리고 디코더에서 조인트 크로스 셀프 어텐션을 다 수행을 했을 때 크로스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는 방식이 가장 성능이 좋았습니다. 우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키랑 밸류에서는 원본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죠. 원본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이 원본의 데이터와 패치 간의 관계, 즉 쿼리 키의 어텐션 맵으로 구성이 될 때 비슷한 것들이 당연히 쿼리 키에서 어텐션 값을 계산하니까 매칭이 되겠죠. 그 비슷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저 강아지의 뭐 얼굴 부분이 있겠죠. 저 부분이 다음에 마스킹이 됐을 때 이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우선 마스킹 된 부분에서 찾아냅니다. 그렇게 찾아내고 시프팅이 됐겠죠. 하지만 그 부분에서 그거와 유사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오리지널 정보에서 받아와서 확산이 되는 형태로 복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원리가 크로스 디코더에서 쿼리와 키의 어텐션 값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이 부분인 것 같다라는 걸 정보를 밸류에서 계산을 해서 디코더에서 나오는 값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시간적인 정보를 다루지 않지만 이동이 된 시프팅 된 정보를 받아올 수 있다라고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다양한 마스킹의 비율과 전략을 사용을 해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A라고 표시된 부분이 어시메트릭한 방식에서 마스킹의 비율을 높일수록 성능이 유의미하게 향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자들은 95%의 마스킹의 비율을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랑 이제 저자들이 사실은 이제 원래 있었던 다양한 방식들에서 이러한 비슷한 방식에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랑 그리고 이제 그 프레임의 이런 샘플링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할 때 저자들은 스파셜한 어그멘테이션 기법 예를 들면 랜덤 크로핑, 호리존탈 플리핑 이런 것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것만 했을 때도 성능이 향상이 됐었고 오히려 컬러 지터 같은 경우에는 성능의 저하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있었던 논문들이 대부분 이러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논문들이 많은데
자신들의 논문은 어그멘테이션과는 크게 이렇게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것 또한 컨트리뷰션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간의 간격이 너무 좁으면은 앞서 말했듯이 사소한 정답을 트리비얼한 솔루션에 빠지기 때문에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프레임 간격이 넓을수록 유의미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했을 때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게 여기서 우리는 프레임 단위로 단순히 이미지만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비디오 자체를 패치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비디오 MA라는 방식인데 비디오 MA보다 오히려 비디오 단위로 봤다는 소리는 전체 타임축을 하나의 세그멘테이션으로 하나의 패치로 봤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미지만을 봤을 때도 이미지화 시켜서 비디오를 봤을 때도 성능이 오히려 더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스크 인풋은 이런 식으로 95% 마스킹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진행이 되고요. 복원이 되는 이미지 또한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자들은 VIT에서 각 패치의 CLS 토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전의 연구들은 CLS 토큰 자체를 학습을 시킵니다. 컨시스턴시 레귤라이제이션 이런 거 시키기 위해서 컨시스턴시 로스를 위해서 CLS 토큰을 사용을 하는데 CLS 토큰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시각적인 결과에서 바운더리를 잘 찾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샴MMA에서 어시메트릭한 구조가 객체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구조다라는 것을 이런 시각적인 자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은 이제 비디오 데이터에서 이렇게 샴 마스크도 오토엔코더 구조를 제안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프레임 단위에서 사실 객체가 유사한 부분이 있을 때 이 객체 정보를 크로스 셀프 어텐션이라는 디코더 구조와 샴네트워커라는 구조의 조합을 통해서 데이터에 전달을 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원본의 데이터에서 유사한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다른 마스크의 이미지를 예측을 함으로써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처럼 데이터 페어를 구성하는데도 힘들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고 기존에 있었던 마스크드 모델이 가지고 있던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잘 수행을 해서 모델이 똑똑해지도록 학습을 시켰다라는 점입니다. 네, 두 번째 논문은 이제 타임 시리즈에 적용이 된 시계열에 적용이 되는 CMMTM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 또한 유립스 2023 스포트라이트에 소개가 된 논문입니다. 해당하는 논문에서는 비전과 달리 타임 시리즈에서는 특정한 포인트에 마스킹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마스킹을 시켜버림으로써 시계열의 트렌드 혹은 시계열의 주기성, 피크에 대한 정보 이런들이 손실이 되고 이러한 부분은 비전으로 따지면 어떤 중요한 객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복원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마스킹이 됐을 때 복원을 잘 못하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태스크고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델이 학습을 잘 못하는 과정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마스킹 전략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또 시계열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하이 레벨 태스크, 시계열에서 타임 시리즈 전체를 보고 이게 어떤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상태인 건지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할 때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잘 돼요. 근데 이제 실제로 포캐스팅을 해야 되는 관점에서는 마스킹 모델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저자들은 디노이징 오토인코더 방식을 마스크 오토인코더와 접목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당하는 내용을 보시면은 결국은 왼쪽 그림에서는 하나의 마스크드 된 시리즈가 있을 때 이를 오리지널 시리즈로 복원을 하는 관점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여러가지 마스크 시퀀스를 사용을 하고 이 여러 개의 마스크 시퀀스를 통해서 오리지널 정보를 복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여러 개의 마스크 시리즈를 만드는 것, 그리고 여러 개의 마스크들 시리즈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오리지널 정보를 복원을 시킬 건데 이러한 점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원래 있었던 언마스크드, 그러니까 오리지널 마스크 이미지 샘플들이 하나의 배치에 이렇게 N개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요, 여기에서 마스크를 여러 개를 통해서 마스크 어그멘테이션을 시킵니다. 마스크 어그멘테이션을 M개를 시키고, 그러면은 총 전체 M 곱하기 N개의 샘플이 있고, 오리지널은 N개의 샘플이 있는 상태이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자기에 대한 시퀀스를 기준으로 자기 시퀀스에서 마스킹을 한 거는 마스킹을 했을 뿐이지 완전히 다른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마스킹을 시켰지만 나와 유사한 시퀀스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이 부분에서 시퀀스를 샘플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리지널 시퀀스에서도 사실 패턴이나 주기성 이런 게 유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샘플이지만 여기에서도 유사한 샘플을 또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도 기반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인코딩을 할 때는 이제 간단하게 트랜스포머나 이제 1D CNN을 통해서 인코드해서 차원을 변형시키고 이 값을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해서 그냥 D차원의 시퀀스를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D차원의 시퀀스로 이 값을 뽑아내는데 이 값은 뭔가 이걸 통해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값에 우리가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해야 되겠죠. D차원에. 그래서 이 D차원으로 표현된 리프레젠테이션 값에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통해서 유사도를 계산하고 그 유사도를 통해서 이웃을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마스크 어그멘테이션 그리고 다른 샘플의 어그멘테이션 간의 매트릭스를 계산을 해서 이웃을 산출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나올 값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애그리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는 값을 다시 디코더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고 복원을 시켜주고 리컨스트럭션 로스로 적용을 시키는 게 CMTM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마스킹된 시리즈 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시리즈에서도 유사한 값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즉 자기 시리즈에서도 분명히 유사한 게 있다라는 점이고 마스크에서는 자기와 마스킹을 시켰지만 유사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은 시계열을 조금 다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기와 다른 샘플을 가진 경우도 상당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에서 이제 제약 조건을 거는데 제약 조건에서는 이제 퍼스티브 간의 그 스코어가 높게 나오도록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데요. 여기서 퍼스티브 페어라고 하면은 자기와 마스킹된 어그멘테이션을 퍼스티브 페어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마스킹된 애에서 더 많이 샘플링이 되도록 제약 조건을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원래 다른 샘플에서도 사실 샘플링이 더 돼야 되지만 처음에는 뭐 이 제약 조건이 많이 발현이 안 된다고 하면은 자기와 다른 곳에서도 많이 뽑겠죠? 샘플링을.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어느 정도 학습이 되고 나면은 계속해서는 이제 마스크된 부분에서 샘플링이 더 되도록 어떻게 보면은 제약 조건을 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킹된 어그멘테이션이 결국은 애그리게이션이 되는 과정에서 마스크가 들어간 즉 우리가 원래 오토인코더 볼 때 디노이징 오토인코더가 노이즈가 들어간 리프레젠테이션 값이잖아요. 여기서는 결국은 해석할 수 있는 게 마스크에 정보가 들어간 리프레젠테이션이다. 그래서 이 과정이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랑 똑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은 노이즈를 없애면서 복원을 시키는 디노이즈 오토인코더와 마스킹 된 값을 없애면서 복원을 시키는 과정이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식과 그리고 이런 방식들이 폴캐스팅에서는 좀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마스크드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성능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실제 여기 별표 쳐 있는 우리가 CMMTM 같은 경우에서는
포캐스팅 성능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성능도 둘 다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킹의 비율에 따라서 이제 TST와 한번 비교를 한 논문 실험 장표가 있는데 TST 같은 경우에는 잘 됩니다. 근데 마스킹 비율이 높아질수록 잘 안 되는 경향이 보이는데 CMMTM 같은 경우에는 마스킹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도 성능이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데이터의 마스킹 어그멘테이션을 얼마나 해야 되고 그리고 마스킹의 비율과 마스킹된 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험이 오른쪽 거에 있었고요. 어그멘테이션을 많이 할수록 마스킹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늘려줘야 된다는 게 저자들의 이 실험의 결과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런 거 사용할 때 파인 튜닝을 하려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10%만을 활용을 했을 때, 즉 파인 튜닝에서 데이터가 제약 조금 적은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파인 튜닝을 할 때 성능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때도 역시나 CMMTM이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ST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부족할 때, 즉 앞서 말했듯이 마스킹이 조금만 더 많이 돼도 사실 성능이 안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로버스트함이 없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논문을 결론적으로 내면은 사실 이제 뭐 다른 태스크에서 다른 방식으로 적용이 됐던 방식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오리지널 이미지 그리고 오리지널 타임 시리즈 정보에서 이웃을 찾아냈다라는 과정은 비전에서는 어떤 부분에 자기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정보를 받아온 것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가지의 방법이 접근법은 다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동일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두 가지 방식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받아오는지에 따라서 더 재밌는 연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계열에서 마스크드 오토인코더를 사용하는 방식들이 기존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 두 가지 논문들을, 오른쪽에 있는 논문을 한번 리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방식들은 마스킹된 값을 그대로 복원을 하려고 했고, 이 과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마스킹을 여러 개를 만들고 그 부분을 복원을 시키는 방식이 모델이 학습을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방식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방식을 이제 그래프 MA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그래프 단위에서도 노드의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노드가 이제 서브 그래프가 만들어질 때 해당하는 노드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고 오리지널 그래프에서 그 부분에서 마스킹된 부분을 복원을 한다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유사한 성능이 좋은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